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해요. 5살 민수는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민수가 집을 나와 돌아다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아이가 당황을 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 너 민수 아니니? 길을 잃어버렸어? 아줌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덕분에 민수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 민수의 이야기처럼 아이 한 명을 바르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대. 장애인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워.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협력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특히 국제사회 협력은 글로벌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 자세히 알아볼까? 이번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제34조 장애인 권리 위원회, 제35조 당사국 보고, 제36조 보고서 심사,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제40조 당사국 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4조 장애인 권리 위원회.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그 또래들과 똑같이 씩씩하게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장애인은 특수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이 규정에 맞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교육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투쟁 끝에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이 되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테레지아 데게너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테레지아 데게너 위원장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는 일도 궁금해요. 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별, 장애, 지역을 고려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어요. 주요 업무는 우선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통해 연례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해요. 그리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심사하고 진상을 조사하지요. 그렇군요. 그럼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조항의 주요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요. 위원은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후보자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답니다. 선출된 위원은 일의 재임이 가능하고 위원의 사망 또는 사임 또는 기타의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다른 전문가를 지명해야 해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과 시설을 제공해야 해요. 장애인 권리위원회, 말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유엔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후보국을 정하고 위원을 지명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틀리다죠.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당사국들이 후보를 제출해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답니다. 제35조 당사국 보고. 장애인 권리 협약을 조약으로 수락하면 권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100% 이행한다고 보장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인데요. 제35조 당사국 보고 조항부터 제40조 당사국 회의 조항까지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그럼 먼저 제35조 당사국 보고 조항을 살펴볼까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지키는 당사국들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협약이 비준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최소 4년마다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내용들을 이행할 의무 외에도 해당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당사국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당사국 내에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고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달성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와 함께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네요. 네, 당사국의 보고는 협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조항이다. 당사국은 큰 이슈가 있을 때만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를 통해 인권 증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정답은 당사국은 큰 이슈가 있을 때만 보고서를 제출한다죠.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한 당사국은 협약을 비준한 후 2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4년마다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제36조 보고서 심사.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어떤 절차로 보고서를 심사하나요? 심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36조 보고서 심사 조항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해야 해요. 또한 당사국은 자국 내 국민들이 보고서에 대한 제안과 일반 권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보고서 심사는 모두 7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정부 보고서를 유엔 공용어로 작성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검토를 해요. 제출한 다음에는 위원회가 쟁점 목록을 검토 대상국에 송부해요. 여기서 쟁점 목록은 정부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과 협약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질의서를 뜻하는데요. 정부 보고서를 심리하기 전에 검토 대상국에 보내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쟁점 목록을 받은 당사국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면 응답은 보고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심사되는 날짜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 필요해요. 다음 단계는 정부 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보고서 이외에도 다른 기관을 통해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요.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정부 보고서의 심의가 진행돼요.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에는 정부 대표가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정부 보고서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채택하고 당사국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 후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답니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검토 절차를 사용해요. 검토 절차란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민단체와 유엔기구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최종 견해를 채택하는 것을 말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보고서 심사는 정부 보고서 제출, 쟁점 목록 송부, 쟁점 목록에 대한 서면 응답, 정부 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 정부 보고서 심의, 네모, 그리고 최종 견해의 이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조금 쉽죠? 정답은? 그렇죠. 최종 견해입니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럼 당사국과 장애인권리위원회 간에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7조를 만들었어요. 조항을 살펴보면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리고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협력 및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각 당사국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나 기타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다른 기구와도 협력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인권 조약에서도 보장하고 있어요. 협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 다른 기구와 협력이 꼭 필요한데요.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관, 기타 유엔기구, 조약감시기구 등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관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의 사회개발위원회가 임명한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인데요.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인권 상황에 대해 사회개발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해 직접 국가를 방문해 각 국가의 장애인권 관계자와 만나 인권 상황과 재반 여건을 평가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각국 정부가 실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요. 그리고 기타 유엔 기구와도 협력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장애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유엔 기구가 존재하는데요. 장애 및 인권과 관련해서는 UN OHCHR, UN 인권고등판무관실, 장애와 교육은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장애와 노동 분야는 ILO 국제노동기구, 장애와 건강은 WHO 국제보건기구, 그리고 장애와 개발은 세계은행 및 UN 에스캅 등이 있어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와 협조해 정보를 수집하고요.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와 문서 제출을 요청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조약감시기구와 협력해 장애인권리 협약의 이행을 돕고 있어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이렇게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협력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제40조 당사국 회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장애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조항과 제40조 당사국 회의 조항은 장애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제39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 이사회에 활동한 내용과 업무를 보고해야 해요. 보고서에는 정부 보고서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통보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제40조 당사국 회의 조항의 내용을 보면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하고요. 협약이 발효되고 6개월 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당사국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당사국 회의는 장애인 권리 위원 선출 및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답니다. 당사국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군요. 맞아요. 또한 협약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가지는 것도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점 잊지 마세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은 물론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관, 기타 유엔기구, 조약감시기구 등과 상호 협력한다. 2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활동 내용과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3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당사국 회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당사국 회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협약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35조 당사국 보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과정에 관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36조 보고서 심사.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며 이를 당사국에 송부합니다.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적 기구 및 유엔 기구들과의 관계 정립 및 협력합니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합니다.